안녕하세요, 우리 아미 여러분. 오늘도 정말 흥미롭고 반가운 새로운 소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다음 소식은 지민님의 소식입니다.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경신되며 8년간의 독주 체제, 그리고 수십억 회의 스트리밍이라는 거대한 성과가 만났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2월 22일 지민님이 베스트 메일 댄시스 2026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019년부터 8년 연속으로 이 타이틀을 거머쥐는 글로벌 음악 및 무용계 연대기에 전례 없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성과의 위대함과 상상을 초월하는 난이도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베스트 메일 댄시스가 단순히 인기도나 팬들의 투표수에 기반한 상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안무가들, 인체 움직임 연구자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예술 감독들이 평가하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1년이나 2년 동안 최정상의 기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퍼포먼스 아티스트에게든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엄청난 도전인데, 무려 2921이라는 연속된 시간 동안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뼈를 깎는 희생과 강철 같은 훈련 규율,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무 트렌드에 도태되지 않기 위한 쉬지 않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음악 산업은 신들린 듯한 춤 실력과 획기적인 안무 스타일을 갖춘 수많은 젊은 세대 아티스트들의 부상을 목격했지만, 그들 모두는 지민님의 완벽에 가까운 신체 통제력과 모든 리듬을 통해 예리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그의 신체 언어가 보여주는 무한한 창의성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승리와 더불어 거대한 스트리밍 플랫폼 시스템에서 발표된 최신 데이터 보고서는 스포티파이에서 아시아 솔로 아티스트 최초이자 유일하게 23억 회의 스트리밍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운 곡이 바로 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음악 분석 포럼의 진정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히 통계표 위에 있는 영혼 없는 기록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의 음악 소비 방식에 일어난 지각 변동을 대변하는 것이며, 언어의 장벽과 지리적 출신, 그리고 서구 음악 지도 위에서 동양에서 온 솔로 아티스트가 가진 독자적인 영향력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현재 이 엄청난 명곡은 2024년에 발매된 곡들 중 가장 높은 스트리밍 수를 기록한 목록에서 당당히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 쏟아지는 수천 곡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끈질긴 파급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중과 관찰자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복잡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음악 청취자들은 이 곡의 엄청난 파급력에 극도의 놀라움을 표하며, 후의 성공이 중독성 있는 음악적 구조, 섬세한 보컬 테크닉, 그리고 청취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는 현대적인 리듬의 완벽한 조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수백만 번이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은 보수적인 서구 평론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엇갈린 의견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들은 스트리밍 시대의 힘이 예술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스포티파이의 알고리즘이 이 곡의 오랜 인기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독립적인 분석가들이 나서서 대형 플레이리스트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후의 청취자 유지율과 자발적인 검색에 의한 스트리밍량이 산업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점을 증명하며, 이 작품의 성공이 지닌 자연스러운 유기성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전무후무한 디지털 음원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아티스트가 지난 10년간 가장 영예로운 상을 안겨준 춤사위를 뽐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술 경영을 가르치는 대학들에게 전무후무한 독보적인 연구 사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춤은 단순히 노래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래와 하나로 어우러져 폭발적인 다감각적 경험을 창조해내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만능 퍼포먼스 아티스트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안무의 왕좌를 지켜낸 초인적인 체력과 23억 회의 스트리밍을 정복한 예리한 음악적 감각의 교차점은 너무나도 높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역사적인 두 마리 토끼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와 문화적 경계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정복해야 할 위대한 이정표로 바꾸어 놓은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의 여정에 대해 지민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이는 음악 산업 전체가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땀과 피와 눈물로 빚어낸 진정한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시각과 존중을 다시금 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이홉님의 소식입니다. 적응과 상반된 음악적 정체성에 관한 과묵한 고백 속에서 뜻밖의 심리적 전환점을 보여주며 제이홉님은 GQ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환경에 놓여 그곳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매우 어려운 일이며, 수년간 최정상급 예술 활동에 맞춰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신경계와 생활 습관에 있어서 이는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흥미로운 점은 환경에 꽤나 빠르게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에 있으며, 낯선 규칙들, 그리고 계층이나 직업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과정은 그에게 내면으로부터의 놀라운 탈바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신체 지표뿐만 아니라 마음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더욱 건강해졌음을 느낀다고 전했으며, 방음벽이 쳐진 스튜디오나 눈부신 무대 조명 아래에서는 결코 비춰질 수 없는 현실 세계의 깊이 있는 교훈과 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바라보는 다각적인 시각을 배우게 되었다고 공유했습니다. 소박한 일상 이야기를 가진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은 명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큰 장점이 되었으며,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라면 겪어야 하는 폐쇄적이고 규율적인 훈련 환경에 기꺼이 뛰어드는 이 의무적인 도전이 사실은 자신의 자아를 다시 한번 날카롭게 벼려내는 특별한 은혜라고 단언했습니다. 개인의 커리어 경로로 이야기가 넘어갔을 때 제이홉님은 창작의 고독에 대한 철학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혼자 작업할 때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점은 자기 자신의 음악적 취향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는 과거 그룹 내에서의 양보로 인해 덮여 있었을지도 모를 어두운 내면과 경계선까지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전지대를 벗어나 글로벌 음악계의 전설들과 협업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압박감으로 다가왔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결코 섞일 수 없는 독보적인 색깔을 선명하게 다듬고 자신이 추구하는 독창적인 미적 감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수많은 도전을 동반하는 배움의 과정이라 불렀으며, 자신을 대신해 위험을 떠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현해내기 위해 겪어야 했던 치열한 내면의 투쟁과도 같은 나날들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이 공동체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 것이라는 많은 평론가들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제이홉님은 솔로 과정에서의 극단적인 고독이야말로 그들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유라며 뜻밖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창작의 위기를 극복하고 홀로 음악적 방향을 결정해야 했던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들은 그에게 팀원 간의 유대감이 지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그는 이것이 돈이나 권력,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특별한 유대감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전문적인 측면에서는 극도로 섬세한 습관, 즉 같은 노래를 좋아하게 될 때 서로에게 자주 음악을 추천해주는 일상을 통해 지속되고 또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의 교차는 왜 그들이 종종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음악에 이끌리는지를 설명해주며 절대적인 호흡의 기초가 되는 보이지 않는 공감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화합이 결코 개성의 용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음악적 취향과 독립적인 예술적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늘 연결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 기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디지털 매체상에서 즉각적인 언어학적 분석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값진 디테일을 발견하고 극도의 흥분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이홉 님이 현재 전통적인 리듬 구조를 파괴하고 원초성과 거친 질감을 예찬하는 극도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음악 장르인 로살리아의 룩스 성향이 짙은 앨범에 깊이 매료되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평론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을 촉발시켰는데, 한편에서는 이것이 제이홉 님이 익숙한 팝, 힙합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더욱 극단적이고 어두운 음향적 실험으로 뛰어들 다음 음악적 혁명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독특한 개인의 미적 취향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이 이전의 대중적이고 밝은 멜로디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 관객층과 큰 괴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쏟아지는 모순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GQ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그의 복잡한 심리적 변화와 갈수록 예리해지고 거칠어지는 음악적 사고방식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이홉 님이 더 이상 거대한 기계 속의 완벽한 하나의 부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예술적 철학을 품고 자신만의 궁극적인 미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위험과도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스스로를 벼려내어 탄생한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하나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